김소정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금요일에 책임지는. 자, 이번 내일에 예. 이제 부산에서 네. 자유한국당 사갑의 당원 교육이 있습니다. 당원 교육이 있죠. 네. 예. 사갑의 당협위원장이시죠. 예. 네. 부산 이번 총선에서 부산을 저쪽에서 공을 많이 들였는데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이거 탈환해야 됩니다. 예. 네. 지금 민주당 쪽에서 보니까 네. 주민자치위원회, 네. 아파트 뭐 입주자 대표 회의까지 다 침투를 해 있더라고요. 오. 뭐 맘카페에 뭐 한 명씩 들어가 있는 건 기본이고 오. 정말 조직적으로 무섭게 움직이더라고요. 부산에 그래도 민심은 이 조국 사태로 인해서 뭐 그래도 많이 넘어왔죠. 어떻게 많이 넘어오긴 했는데 지금 자칫 잘못하다가 정말 나라가 북한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위기가 현실 감각으로 느껴지시니까 그렇겠죠. 예. 이거 총선에서 국민들이 반드시 이거는 좀 선택을 잘 해야 된다라는 그런 네. 경각심은 다들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죠. 네. 네. 자, 그 이제 북한 그 얘기해 주시니까 이거 좀 짧게 한번 얘기해 예. 봐 주시죠. 이거 북한 특사 네. 보내달라 간청하고 물밑 접촉까지 예. 하고. 그 북한에서 팩트 폭력을 며칠 전에 네. 했죠. 네. 뭐 문재인이 5일날 뭐 친서를 보내서 음. 뭐 한 아세안 특별 정상 회의에 네. 김정은 위원장을 제발 좀 참석을 해라. 간곡히 요청한 친서를 보냈다. 네. 5일에. 근데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계속 연락을 해오면서 네. 뭐 오는 게 불가능하면 특사라도 보내달라. 애걸복걸했다. 예. 간절히 요청을 했다. 예. 이렇게 또 얘기하면 그게 평양 중앙방송에서 이렇게 그렇죠. 팩트 폭력을 한 거죠. 예.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남측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을 맞이할 뭐 경위 그러니까 경호나 뭐 의전 예. 등을 최상의 수준으로 마련해 놓고 예. 김정은 위원장이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라고 하면서 뒤에 또 소가 또 나왔습니다. 소가 또 나왔어요? 아, 이번에도 소가 나왔군요. 소를 좋아하나 봅니다. 북한에서. 아. 뭐 솥불에 이거는 뭐 솥불에 다갈을 솥불에. 올리는 계란을 올리는 계란을 올리는 국리다라고 하면서 음. 뭐 지금 이 시점에 만나서 뭘 하자는 얘기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 뭐 요란하게 손님들을 초청해놓고 네. 그 손님들 앞에서 면전에서 남북 관계 어떤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지 네. 궁금하다. 그렇게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남측으로 가야 할 이유를 도무지 못 찾았다라고 네. 거절했어요. 네. 이거 팩트 폭력이죠. 폭력이죠. 이 문재인이 정말 국어를 북한에 네. 또 국어를 이런 식으로 또 한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또 문재인이 또 네. 국어 외교를 했네. 네. 이렇게 정말 참담한 심정을 갖고 있는데 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네. 북한이 한 얘기 중에서 평양 방송에서 나온 말 중에서 5일이라고 했습니다. 5일. 네. 문재인이 5일에 친서를 보냈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5일이 뭔지를 좀 생각을 해보니까 문재인이 2명 보낸 나라니요. 예, 22살, 23살 북한 탈북 청년을 우리나라 오징어잡이 예, 보내겠다고 북한에다가 통보한 날입니다. 네. 이게 보니까 이제 끼워 맞춰지죠. 문재인이 네. 그동안 뭐 헌법, 국제법 다 위반하면서까지 네. 우리 국민들이 저렇게 사자우리로 보낸 이유가 나온 거죠. 뭐 이 한 아세안 정상회담에 불러들이기 북한에 불러들이기 위해서. 제사상에 그 제물로 바친 제물로 거예요? 바친 거죠. 우리나라 국민을 제물로 바친 겁니다. 이런 사람이 인권 변호사를 했고요. 네. 자기는 항상 그러잖아요. 사람이 먼저다. 그러면서 뒤에서는 이 장장한 청년들을 제물로 바쳐서 김정은으로 하여금 아세안 그 정상회담에 지금 오도록 지금 초청을 그렇게 구걸을 했다는 네. 겁니다. 이거는 진짜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죠. 그렇죠. 문재인이 어떤 사람인지가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문재인이 얻고자 한 게 뭔가를 보면 김정은하고 악수를 하는 거거든요. 악수를 하는 장면. 이게 지금 내년 총선이 있으니까 대형 이벤트가 필요했던 거고. 그렇죠. 그를 위해서 어떤 김정은하고 자기가 둘만의 악수를 하는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 2명 청년을 지금 희생을 시켰다는 거거든요. 제사상에 올려놓은 거예요. 제사상에 완전히 올려놨죠. 이런 식으로 지금 문재인이 지금 겉과 속이 지금 다른 행보를 지금 계속 네. 보이고 있거든요. 그거는 뭐 얼마 전에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11월 19일에 예. 뭐 부동산 가격을 잡았다. 정리가 됐다. 뭐 자신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지금 부산의 해운대 값이 8년 만에 완전 폭등했거든요.
해운대 엄청 뛰었던데요? 엄청 뛰었죠. 얼마나 뛴 겁니까 도대체? 거의 8년 전하고 8년 지금. 만에 2011년에 그 정도 비했을 때 네. 지금 갑자기 엄청나게 이제 폭등을 해서 지금 걷잡을 수 없을 그럼 정도로 어느 정도 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격으로 하면 가격으로 정확한 수치에 대해서는 대충 어느 정도 예를 들어 거의- 얼마 정도 하던 게 지금 얼마 정도가 된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말씀 못 드리는데 네. 제가 체감할 수 있는 거는 네. 제가 변호사 사무실로 네. 정말 문의가 갑자기 폭등을 하는 게 뭐냐면 부동산을 자기 집을 파신 분들이 네. 아 이거 계약금 걸어놨는데 안 팔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아,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계약을 해놨는데 이거- 계약했는데 보니까 뛰네? 뛰네. 이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예. 이거 어떻게 파기하면 파기하는 방법이 위약금 뭐냐? 얼마, 이거 배액만 주면 파기할 수 있냐? 근데 그 배액이 얼마냐면 보통 계약금을 5천에서 1억 정도 계약금을 거시더라고요. 아 그러면 왜냐면 계약금이요 네. 보통 매물의 10% 걸어요. 네네. 그러면 5억짜리면 5천 거는 네. 거고 10억짜리면 1억 거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거를 내가 배액을 주면 이거 파기할 수 있냐? 1억 계약금 그만큼- 거는데 2억 주고라도 파기할 수 있냐? 왜냐면 그보다 더 올랐으니까. 엄청나게 지금 계속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도인은 그렇게 나오고 있고 또 매수인 측에서도 전화가 옵니다.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하면 계약 파기 못하게 할 수 있냐? 매도인이 지금 계약 안 하겠다고 하는데 갑자기 이 야, 집을 안 진짜. 판다고 한다. 부산이 난리가 났네 부동산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화가 오는 게 매도인 전화도 오고 매수인 전화도 오고 이거 어떻게 하면 예. 변호사는 양쪽에서 수임 받아서 바쁜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매도인 측에는 우픈 이렇게 하십시오. 현실이네. 우픈 매수인 현실이야. 측에 정말 장난 아니에요. 부동산이 지금 완전히 가파르게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지금 가늠이 안 될 정도로 지금 해운대 값이 완전히 지금 폭등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통계만 봐도 그 역대 정권에서 부동산 그러니까 서울 집값만 따졌을 때 지금 문재인이 지금 2년밖에 안 됐잖아요. 네. 안 됐음에도 2년 불구하고 지금 사상 정권에서 서울 집값이 오른 그 역대 정권 1위입니다. 20%. 아, 그리고 2위가 그 노무현 정부 노무현. 19%. 저들끼리 참. 그리고 3위가 김대중 정권 3%. 아이고. 그 다음에 5위가 이명박 정권 3%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네. 박근혜 정부에서 2%. 그 정도 이렇게 올랐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지금 임기가 2년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20%나 20%. 대단하죠. 그러면서 국민과의 대화에서는 자기가 부동산 잡았다고 가격이 그랬죠. 잡았다고 했죠. 네. 이거 국민들은 완전히 우습게 보는 거 아닙니까? 말을 그렇게 거짓말을 대놓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뭐 그날 다 이미 다 아시겠지만 문바들의 그 뭐 집단 뭐 팬미팅 현장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팬미팅 하냐라고 하니까 뭐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해놓고 공정하게 뭐 국민들을 선별했다고 해놓고 실제로 보니까 그 제주에서 오신 김모 씨는 네. 그 문재인의 그 공식적인 팬카페가 있습니다. 문팬. 문팬. 거기에 제주 지부의 대표더라고요. 실제로 팬이 진짜 왔어요. 팬카페네. 네. 실제로 팬클럽입니다. 팬클럽 네. 실제로 왔어요. 그게 또 드러나고 있고. 또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2018년에 네. 갑자기 뭐 시민 퇴근하는 시민들을 만나겠다. 네. 시민들과 대화를 하겠다고 하면서 뭐 호프집, 뭐 식당을 급습하는 뭐 이벤트를 했었거든요. 문재인이. 그러니까 자기는 그러니까 미리 알리지 않고 그랬다고 그랬는데 알리지 않게 뭘 알리지 않아 다 짜고 해놓고. 그래서 호프집에 갔어요. 가서 그 뭐 예, 거기 계신 그 네. 호프집에 계신 손님들한테 여러분 놀라셨죠? 뭐 이런 말이 쇼를 해놓고. 첫 마디였습니다. 근데 앉아있는 사람을 보니까 문재인 뭐 대선 그 홍보물에 나왔던 청년이 앉아있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아르바이트 했던 학생이 뭐 앉아있고 야.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계속 지금 아. 속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이 거짓말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네. 라고 생각해보면 우리 국민들을 정말 우습게 하는 거죠. 음. 오로지 문재인 눈에는 김정은밖에 없고요. 예. 지금 뭐 지소미아도 마찬가지지 네. 않습니까? 오늘부로 종료가 되는데요. 예. 지소미아 같은 경우는 뭐 문재인 정부가 계속 그러잖아요. 지금도 일본과의 협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관계 회복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 지금 순간까지도 다 거짓말이잖아요. 지금 문재인이 보니까 오늘 천안에 가서 반도체 제조 업체를 아. 찾아가서 그러니까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반도체 공장인데 이게 대만 반도체 대만 업체. 대만 업체더라고요. 대만 업체한테 천안에. 가서 이제 우리가 반도체를 직접 생산할 수 있다. 이 말을 하더라고요.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오지 부품은 우리나라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일본한테만 이렇게 수입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문재인이 하는 얘기는 이제 우리가 뭐 반도체를 뭐 생산을 해서 뭐 우리가 이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대한민국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예.
농촌의 그 농민들한테 반도체 만들라는 말하고 똑같죠. 뭘 만듭니까 우리가 자본 그러니까. 그런 아무것도 없어요. 자원이 없어요. 근데 대만 업체를 가서 뭐 우리가 이제 반도체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 대만이라는 나라가 일본보다도 우리나라를 더 싫어하는 나라예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 그래요. 그 현실성이 왜냐면 없는. 중국하고 그대 수교한 다음에 네, 좀 약간 억울해졌거든요. 완전히 틀어졌죠. 그러니까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네, 대만이 우리나라를 정말 극도로 싫어하는데 거기 가서 이제 뭐 같이 잘해보자 뭐 이런 대만 식으로 업체하고. 하고 있고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일본에 대해서 선전포고한 거죠. 지소미아 종료가 이제 임박했는데 나는 극일 행보를 계속 보이겠다. 완전 면전에다 대고 그냥 뭐 타협할 생각이 없다라는 거를 계속 보여주는 거죠. 근데 거짓말 장이들을 보면 말이 아니라 그 사람 행동에서 나오거든요. 진심이. 아 그래요? 말을 믿어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행보를 보이느냐가 그 사람의 진심이죠. 네. 근데 문제는 뭐 겉으로야 뭐 일본하고의 협력에 대해서 뭐 애쓰고 있다.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 이긴 하지만 근데 실제로 행동은 완전 극일 행동. 음. 극일 행동만 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소미아가 어떤 의미냐면 우리나라와 일본이 사이가 너무 안 좋으니까 미국이 붙여놓은 거라고 보시면 그렇죠. 되죠. 이 안보에서 네. 이제 결탁을 좀 시켜놓은 건데, 근데 미국이 이 우리나라가 지금 지소미아 종료가 되는 시점이 되니까 그동안 A급 인사들이 우리나라에 네. 엄청 많이 왔잖아요. 네.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지소미아 파기 안 된다. 그래놓고 최근에는 뭐 우리한테 지소미아 관련해서 정말 실망이다. 라고 정말 미국이 강경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지소미아가 오늘부로 파기가 됐을 때는 이후에 미국하고의 관계가 동맹이 정말 문제가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미국하고의 문제가 뭐 어차피 지금 주한미군 문제도 그렇고요. 지소미아도 파기가 되면 한미 동맹은 완전히 해체가 된다고 보셔야 되고 그렇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가 되냐고 봤을 때 그 안보라는 게 새로운 변수로 지금 급부상하는 네. 거거든요. 그러면 외환 시장에 있어서 네. 외국 투자자들이 전부 다 빠지겠죠. 그렇죠. 여기 투자를 하기가 힘든 나라가 되는 거고. 음. 그러면 뭐 환율이 또 요동치게 되면서 아까 뭐 달러 선수방 네. 하셨는데 환율이 엄청나게 요동치게 되면서 네. 우리나라한테 경제적 그런 폭탄이 지금 떨어지는 위기까지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근데 이런 거를 지금 문재인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그렇게까지 하면서까지 우리나라를 국민들을 빈곤에 빠뜨리고 이렇게 못 살게 하는 이유가 뭘까? 그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독재자는 국민을 통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뭐 겁을 주는 방법, 네. 다른 하나는 기를 죽이는 방법. 네. 그 문재인은 그 두 번째 전략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길을 죽이는 방법. 아예 기를 죽이는 거. 국민들을 정말 빈곤하게 만든 다음에 세금을 엄청나게 풀어서 그 국민들이 정부에 기대게 만드는 정책을 지난 2년간 계속 해왔거든요. 이게 보니까 어떤 패턴이 그려진다는 겁니다. 네. 그 보시는 분들은 정확히 이거를 읽으세요. 네. 아, 문재인의 그동안의 경제 운용 정책이 이런 식으로 다 이루어져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국민들이 빈곤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는 지금 다 체감하시겠지만 지금 실제로 봤을 때 지금 중산층이 지난 2년간 100만 가구가 없어졌고 그렇죠. 그다음에 완전히 최저 그 생계 비율에서 소득 증가율이 14%가 감소했고요. 네. 그리고 생계형으로 보험 계약을 해지한 비율이 1년간 2조가 넘었어요. 아 보험 해지한 게. 예, 그게 생계형. 그러니까 그거 그러니까 가지고도 많이 오시죠, 저희. 생활비가 없으니까 보험을 해지하는 거죠. 그게 보험 낼 돈도 없고. 없으니까. 그다음에 그 보험에 들어놓은 보험 걸 네. 타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로 해약하는 거죠. 그게 최근 1년간 2조 가까이 된다고 하거든요. 지금 국민들이 정말 빈곤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문재인이 얼마 전에 주 52시간 근무를 강행한 것으로 인해서 통계를 보니까 근로자들 임금이 33만 원이 떨어졌어요. 네. 결국에는 문재인이 하는 게 국민들을 정말 빈곤하게 만든 다음에 세금을 미친 듯이 푸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통계를 보면 우리 국민 중에 1200만 명 정도가 문재인이 푸는 세금을 좀 받았다는 겁니다. 세금이 아니라 뭐 이런 게
복지로 막 돈, 푸는 거죠. 돈을 예, 푸는 거죠. 돈을 현금을. 푸는 거를 세금은 뜯어서. 네, 세금을 뜯어서. 세금은요 많이 올랐어요. 세금 정말 많이 올랐죠. 보험료도 건강보험료도 오르고요. 네. 뭐 각종 다 올랐어요. 네. 그래놓고 왕창 뜯어서 이제 돈으로 막 푸는 거를 거죠. 예. 지금 현재 1,200만 명 정도가 받았고요. 아. 문재인이 아마 2천만 명을 목표로 할 수도 있습니다. 2천만 명. 2천만 명한테 돈을 풀자. 내가 용돈 주는 사람을 2천만 명으로 네. 만들. 그러면 자기 돈 주면 나한테 표 찍을 거 아니에요. 네, 네. 민주당에 표 그렇죠. 찍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나눠주는 거지. 나라야 망하든 말든 그냥. 예. 이게 실제로 농촌의 어떤 뭐 어르신들께서는 문재인의 상당히 팬이 됐다고 하시거든요. 돈 주니까. 돈도 주고. 근데 이게 지금 아르헨티나나 저기 베네수엘라를 보면 네. 국민들이 정말 거기는 빈곤에 빠져서 몸무게가 10kg가 다 감소했다고 하는데 그런 나라들이 지금 좌파 정부를 계속 찍잖아요. 네. 마약 중독자처럼. 음.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국가의 사회주의 국가의 포퓰리즘에 계속 현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국가들이 국민들의 그 성장 동력을 완전히 상실시켜 놓고 정말 빈곤하게 만든 다음에 앞으로 내가 그 정부한테 기대라. 내가 다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길들이는 정책을 했고 전략을 용돈 폈고 조금씩 받으니까. 듣고 그러니까 계속 그 좌파 정부를 계속 찍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마약 중독자와 같은 그런 예. 완전히 의지를 상실한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 마약 중독자들이 그저 이제 마약이 몸에 나쁘다는 거 네, 알면서도 알면서도 그 중독이 돼서 자꾸 맞는 거 아니에요? 예. 맞으면 나는 몸이 안 좋은 것도 알면서 막 맞는 거니까 이것도 그 국가에서 주는 돈을 받는 거 지원금 받으니까. 받는 게 네. 이게 국가로는 안 좋은 거 알면서도 네. 국가 재정 고갈나는 거네. 그 내가 일단 찔끔찔끔 받으니까 나는 일단 좋은 거죠. 네. 근데 나도 망가지는 거예요. 왜냐면 망가지고. 일할 의욕 상실 네. 되고 거기에 네. 기대니까. 그래서 발전이 계속 없죠. 좌파 정부를 찍고 그래서 문재인의 숨은 속내가 이런 치매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런 전략이 숨어 있을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20년 집권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길들여서 음. 자기 좌파 정부를 계속 찍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 대만 반도체 방문해 가지고 지금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나라 만들겠다. 다시 말해서 일본이 아니면 반도체 부품 대만 업체에서 우리 가져와서 네. 우리의 누구도 못 건든다.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거길 간 거예요. 예. 그것도 지소미아 종료 직전에. 직전에 앞두고 네. 하루 앞두고 가서 이건 뭐 지소미아 종료하겠다는 얘기 네, 아닙니까? 일본한테 강경한 태도를 네. 보인 거라고 이 이거죠. 장면인데요. 표정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네. 대단하네. 자기가 무슨 뭐 전문가처럼. 전문가처럼 대단하게 뭐 아무도 건들지 못한 나라 만들겠다는데요. 우리나라를요, 자기가 건들고 예. 있어요. 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아니라 누구나 문재인 씨가 흔들고 앉았어요. 우리 국민들을 다 흔들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의 성장 동력을 상실시키기 위해서. 그러게요. 하.